안녕하십니까.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 영상을 좀 늦게 올려드리는 관계로 전체적인 종목들 한번 훑어보면서 내일인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은 대응 방안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내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흐름이 이어갈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우선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오늘 양시장 모두 밀렸습니다. 이게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5월 13일 이후에 낙폭이 좀 제일 컸어요. 지금 0.97% 하락을 했고, 아마도 내일 22평선까지도 한번 눌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장 초반에 좀 밀릴 것 같고 이내 아래꼬리 좀 달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가져가든지, 아니면 뭐 한 번 더 눌러주고 더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, 이게 지금 10일인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6월 11일의 금요일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추세는 어쨌든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, 그 추세의 상승이 이 개별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고, 좀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또 밀리는 종목들은 밀려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. 특히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큼 전고점이 한 1000포인트 정도를 찍어주는 못했고, 1000포인트가 안 가서 980포인트 정도에서 좀 밀려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0.74%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좀 아쉬운 흐름이 맞고요. 아쉬운 흐름이 맞고, 그 전체적으로 뭐 미국 선물이 특별히 뭐 변동성이 있다라거나, 아니면 뭐 그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실제 시행이 막 된다는 것이 임박해졌다거나 이런 이슈는 없습니다. 없고, 아주 특별히 시장을 막 흔들 만한 큰 악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다만 우리 시장에 좀 국한된 이슈로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고,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중의 어떤 주체도 오늘은 매도를 하면서 받쳐주지 않았다. 뭐 이게 낙폭의 좀 이유였다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7,8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. 어제는 그나마 그제하고는 기관이 다 잡아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 낙폭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았었는데,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에다가 기관까지 합세하면서 다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일 갭으로 좀 밀어버리고 오히려 20평선을 찍고 반등해주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코스피가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고,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4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코스닥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쉽게도 조금씩 반납하는 흐름이에요. 그래서 아마 코스닥 가지고 계신,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썩 재미없는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,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몇몇 종목들 이슈 있는 테마들 빼고는 오늘 아마 밀렸을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는 말고, 분명히 그 전까지 흐름이 좀 괜찮게 가면서 반등 나왔었잖아요. 내일은 특별히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과연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의 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중에 좀 그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하루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개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현대약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. 현대약품이 지금 잘 가다가 갭이 좀 뜨고 치매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죠. 그죠? 그 이제 FDA에서 미국에서 이 거의 몇십 년 만이죠. 아두카누맙 요게 이제 승인이 나면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엮이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줬는데, 이 현대약품도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치매 약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로 좀 가나 싶었는데, 아쉽게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좀 쳐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음봉을 이틀 연속 맞았어요. 다만 이제 거래량은 좀 줄은 상태에서 오늘 마감을 좀 했는데,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밀리면서 나온 하락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. 이내 한 아주 많이 밀리면 한 12평선 정도는 찍고
다시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현대제품은 아직은 충분히 좀 지켜보면서 22평선을 잘 좀 이렇게 지지해 준다면 얼마든지 더 강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. 눈여겨 좀 보고 있고요. 순매수를 본다면 좀 아쉽죠. 오늘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했고,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전부 다 순매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5천만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. 반면에 이제 기관은 조금 한 400만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. 어쨌든 뭐 금액이나 수량을 둘 다 봤을 때 크게 한쪽 주체가 많이 매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,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좀 사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최근에 3일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소모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치는 게 있지만, 요 이슈가 좀 지나가면 현대제품은 충분히 지금 저가권이고 저는 반등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슈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현대제품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트컴퓨터 보겠습니다. 비트컴퓨터가 최근에 이제 강한 좀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엮였어요. 그 삼성에서 이제 그 원격 진료 관련 주에 대한 어떤 투자,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. 제가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. 그 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 하반기 때의 원격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느냐입니다. 요거는 한번 제가 구글링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. 지금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워낙 그 시장에서 강하게 좀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했는데, 지금은 뭐 사실은 그죠?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요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네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예전에는 이제 그 박영선 장관이셨는데 이 권칠승 장관이 대구에 방문해서 하반기에 원격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네요.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구 관계자들께서 여러 가지 원격의료 관련된 개정사항을 좀 요청사항을 쏟아냈나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, 아울러서 그 아시겠지만 이제 원격 의료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.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, 삼성도 지금 원격 진료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한 게 이슈화가 됐어요. 보시면 네, 요게 지금 이것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, 여러분들. 보시면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거든요. 이거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, 그죠?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뭐 삼성전자 심전도에 식약처 인증 속속 있다, 뭐 쭉 보면, 그죠? 이 기사에는 저기가 안 나와 있나 봐요.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제가 본 기사 이거는 아니고요.
지금 삼성전자가 뭐 독일 인공지능 의료진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 그 내용도 있었고, 또 벤처 투자에 꽂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. 엔사 포털 사이트에 원격 진료 삼성전자 치시면 나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윤석열 테마로도 엮여 있고, 이 비트 컴퓨터가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해주고, 저점 높여서 다시 상승해주고 살짝 눌렸는데 계속 지금 쳐주고 있어요. 자리를. 어떤 자리냐면 어쨌든 10,000원은 지금 확실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, 이 지금 한 11,000원 요 정도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슈팅에 대한 시도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요 정도 라인을 좀 돌파해 준다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법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바꾸면서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비트 컴퓨터는 반드시 좀 관심 종목에 넣고 저도 볼 생각이고요.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좋은 종목임에도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했어요. 금액 보면 뭐 4억 정도 매도를 했고, 기관은 사실 거의 수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직 한쪽 주체에서 확실히 밀고 올리는 듯한 느낌은 좀 없고, 계속적으로 좀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를 좀 변동성 있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,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8,000원 정도 원저리는 아주 저가권, 여기서 좀 바닥을 생성을 한 것 같고, 지금 현재 이제 10,000원 돌파는 어느 정도 하고서 이 장기 평선을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,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, 어떤 이슈를 붙이면서 갈 것이냐, 어떤 이슈, 어떤 강한 테마가 붙을 것이냐, 그게 상승이 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그렇게 되면서 뭐 지수까지도 강하게 간다면, 그죠?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까지도 강하게 간다면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특히 비스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제 지켜볼 만한, 저는 충분한 자리가 됐다.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수산중공업입니다. 수산중공업은 아쉬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원전 관련한 이슈로 중공업 붙은 회사들은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, 아쉽게도 수산중공업은 현재 정세균 전 국무총리 테마로 엮여서 강하게 좀 상승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.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5,000원 이상에서 22평선 돌파하는 흐름입니다. 왜 그러냐면 현재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. 5% 이상 나오지가 않고 계속 뭐 4.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한 번 정도 5% 이상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좀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아쉽고 좀 더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22평선 돌파하는 흐름, 아울러서 이 그 지지율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최소한의 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좀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야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아쉽고요. 그래도 아직은 놓아버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, 수급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리뷰하면서 수산중공업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시젠입니다. 시젠이 이제 6만원, 오늘도 빠졌어요.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6만원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,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, 도대체 언제 반등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, 다행히도 이 수급은 그래도 추후에 상승을 좀 예견해주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. 이 기관에서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하루에 뭐 23억, 21억, 22억, 1억, 5억, 30억 매도, 41억, 19억 쭉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가질 것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부터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닥을 좀 잡고 반등하는 흐름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원 정도까지
거기를 지켜주는지까지는 보고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전 보고 있고, 여전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정도고, 추가적으로 강한 좀 모멘텀이나 호재들, 뭐 하다못해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뭐 M&A, 뭐 인수, 여러가지 이슈들이 과연 붙는지,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그게 추후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자 가능성이 아니겠나,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는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더 밀리는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즌에서 아무런 지금 대응 없이 이렇게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, 6만원이 깨진다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. 6만원이 깨진다면 아직은 바닥을 좀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6만원 정도 언저리부터 서서히 좀 추세 전환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오늘 그래도 양봉 나왔네요. 22평선 살짝 걸쳐있는 흐름이고요. 과연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,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11일에 편입이 되면서 과연 그때 공매도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, 그리고 이 추세의 흐름을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볼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수급 순매수는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. 정말 대단한 수급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 수급을 워낙 순매수를 해주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만 보고서라도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만하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보유하면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케미칼은 오늘 1.56% 하락했습니다. 뭐 케미칼이 워낙 저가권에 있기도 하고요.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뭐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셨을 텐데, 그럼에도 어쨌든 뭐 외국인의 매도는 나왔지만 뭐 기관하고 개인은 어쨌든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, 아울러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내일만 좀 잘 넘어가면 저는 좀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좀 봉이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. 상대적으로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, 다만 다시 지수가 좀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공매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은 추가적으로 지수의 상승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만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전히 지켜보실 만한 흐름은 중요한 흐름은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. 왜냐면 이게 사실 이번 주는요, 저는 웬만하면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번 주 사실 흐름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변동성 있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? 6월 10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6월 11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좀 상황들을 좀 거치고 나서 다음 주쯤부터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. 지금 그동안 기다리신 게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디스커버리입니다. 디스커버리도 오늘 아쉽게도 어제 좀 상승하고 나서 좀 강하게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. 음봉이 나왔고 요 양봉이 한 반 이상을 좀 깎아먹었어요. 다만 그래도 아래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을 좀 한 흐름이 있고,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셔도 될 만한 흐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뭐 기관은 지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잖아요, 그죠? 디스커버리 보면 기관은 계속 사주고 있고, 외국인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종목들을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, 그죠?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하나의 매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막 개인으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포트에 넣어서 어찌 보면 뭐 뭐랄까요, 어떤 패시브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들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이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개별 종목도 그렇게 빠지거나
상승하거나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늘까지는 뭐 한 번 정도 눌려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아니겠냐. 내일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, 그런 측면에서 내일 좀 선물옵션 동시만기전 예상 외에 좀 강한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디스커버리 기회를 또 주니까 공매도가 좀 확 늘어났어요. 아마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또 눌릴 거라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눌려버린 것 같은데, 이 22평선을 좀 지지해주는지 53,000원에서 55,000원 요 사이가 잘 좀 버텨주는지를 좀 보면서 살펴본다면 더 좀 도움이 되는 판단에 있어서요,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,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어떻게 좀 끝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 크게 상승과 하락 없이 보합권으로 차례 마감이 되면서 개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압박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 좀 잡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생각이 좀 더 확고해진다면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서서히 더 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. 조금 힘든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내일은요. 근데 내일 지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견디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시즌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래도 흐름 자체가 상승 후에 눌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버틸만 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,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빠졌기 때문에 답답합니다. 언제 좀 바닥을 잡아줄지 그 부분도 지금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보여 계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내일 영상에서 부디 좀 내일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어찌됐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